자, 69번째 영화 드림 시나리오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. 이 영화의 감독 갑부는 크리스토퍼 버글리라는 감독이고, 어, 여기에 출연하는 이제 진화 생물학 교수 역의 폴 역의 어, 굉장히 유명한 니콜라스 케이지, 우리나라에서는 캐서방이라는 닉네임으로 이제 유명해진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게 출연해서 열연을 했고, 니콜라스 케이지는 개인적으로 한 90년대 뭐 이때쯤 예전에 코네어라는 영화랑 그 페이스 오프라는 두 영화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고, 국내에 굉장히 유명해졌고, 그때만 해도 액션 배우의 어떤 선두주자 같은 이제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, 그 이후에 점점 이제 하락세에 접어들다가 뭐 파산까지 하고 뭐 이런, 어떻게 보면 좀 롤러코스터를 타는 뭐 인생의 그런 배우라고 하면 될 것 같고, 그 당시만 해도 그 미국의 그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90년대 굉장히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? 굉장히 그 모든 전 세계 그 영화판을 휘두르고 다닐 때 그 중심에 있었는데, 안타깝게 뭐 때문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굉장히 파산을 해서 뭐 50여 대 뭐 차를 팔고 뭐 팔고 뭐 뭘도 파고 뭐도 팔고 뭐 해가지고 했던 뭐 그런 기억들이 있고, 캐서방이라는 뭐 닉네임은 그때 아마 재미교포, 한국 재미교포와 결혼을 해서 뭐 그런 닉네임이 붙였고, 그 당시만 해도 동양인과 결혼한다? 뭐 이런 거는 아마 잘 생각 안 하던, 뭐 그 당시에는 그때였으니까, 뭐 한국의 위상이 정말, 그때는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뭐 그런 저변의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,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냥 결혼한 것 뿐인데 굉장한 이슈가 돼서 나왔고, 그 덕에 이제 조금 더 한국 사람들이 더 좀 좋아했던 배우이기도 하다. 하여튼 이 배우는 그렇고, 영화에서의 어떤 연기력만 보자면 뭐 굉장히 열연을 했던 한 영화이고, 뭐 본인도 인생작이라고 할 정도로 잘 했다고 생각이 들고, 영화도 괜찮았다고 생각이 든다. 영화는 이제 첫 장면부터 뭔가 좀 이목을 끌만한 장면을 보여주는데, 이제 뭐 딸인 듯한 이제 어린 소녀가 이제 공중으로 붕 뜨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, 이제 알고 봤더니 그게 타인의 꿈속에 이 폴이라는 남자가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그런 어떤 소재로 가지고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데, 소재부터도 참신했고, 이 첫 장면부터도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들고, 이런 점에서는 훌륭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, 영화가 이제 이제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폴이 등장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, 그렇다면 과연 영화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, 이 소재를 가지고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또 궁금해지기 시작했고, 영화는 결국에 이 폴이라는 남자가 꿈속에서, 사람들의 꿈속에서 뭐 살인과 강간을 저지르는 행위를 보여줘서, 결국에는 이제 꿈 때문에 유명세를 탔는데 다시 그 꿈 때문에 이제 마녀 사냥 당하듯이 그런 취급을 받게 된다,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제 결말로 치닫게 되고, 그러면서 이제 다시 뭔가 그 화제가 전환이 돼서 이 꿈에 들어갈 수 있는, 타인의 꿈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계가 발명이 되고, 이 폴이라는 남자가 그 기계를 이용해서 아내의 꿈속에 들어간다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는 끝을 맺는데, 어,
일단 영화는 독특한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잘 이끌어 갔다고 생각하지만 요 마지막에 기계가 발명되는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, 의미 없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영화를 좀 더 잘 마무리 지었어야 했다고 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다 좋았지만 이 엔딩이 뭐를 얘기하려고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어떤 마인드, 그 자본주의 마인드와 비즈니스의 어떤 마인드가를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지만 뭐 그걸 차치하더라도 좀 쓸데없는 잉여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꿈이라는 이 주제가 나왔을 때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보통 이제 프로이트 아니면 융과 관련해서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그런 어떤 두 사상가 심리학자 이 두 사람은 좀 접어둬야 되지 않을까. 세월도 많이 흘렀는데 한 10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융과 프로이트를 가지고 음, 꿈을 얘기한다는 게 조금 시대착오적 생각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특히나 그 프로이드의 어떤 생각 같은 사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반론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너무 남성적인 사고다 혹은 너무 그 뭐랄까 끼워 맞추기 식이다라는 어떤 그런 반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아무튼 꿈 하면 이 두 사람을 많이 거론하는데 영화는 뭐 꿈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어떤 사상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 거리가 있다기보다는 뭐 아예 그쪽으로 접근을 하지 않은 듯해 보이고 어 그래서 이 영화가 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나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러기에는 장치들이 너무 없었고 뭔가를 뭐 상징한다던가 뭐 빗대어서 풍자를 했다던가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단순하게 보면 이야기는 이제 그 사람들의 모르는 사람들의 꿈에 나타난 풀이 SNS를 타면서 갑자기 유명세를 얻게 되고 인기 인플루언서 같은 그런 존재가 되면서 어, 이 인기를 등에 업고 마케팅 회사가 이제 상품을 스프라이트라는 그 음료수를 이제 팔려고 했지만 실패로 됐고 이게 실패하자마자 갑자기 그 꿈속에 나오던 폴은 살인과 강간을 저지른다는 뭐 이런 그래서 단시간에 유명세를 얻던 폴은 어, 실제로는 행하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살인마 혹은 강간범이 되어버려서 어, 진짜 순식간에 안매장을 당하는 뭐 그런 얘기를 나오는데 이것이 주는 것은 지금 현 시대의 어떤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특히 그 예를 들면 지금 백종원 같은 경우가 이 영화 좀 유사한 면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 영화는 꿈이지만 사실은 이 현실에서 보여지는 그러니까 영화에서 꿈은 현실에서는 어떤 뭐랄까 모니터 같은 존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방송으로 전파되어서 보여지는 백종원의 이미지 처음에는 어, 굉장히 대중적인 요리를 하고 넉살 있고 재밌고 유쾌하고 그리고 또 신랄하게 어떤 장사에 대해서 비판할 때는 비판해주고 솔루션을 주고 굉장한 뭐랄까 이 사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로 부각이 되고 사람들은 마치 그것을
우리가 실제로 백종원을 보진 않았지만 이 모니터나 TV나 이런 네모난 박스를 통해서 실제로 접하지도 않은 사람을 가지고 우상시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되다가 또 어느 순간 이게 뭐랄까 어떤 뭐 위생법 위반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이슈가 터지면서 뭐랄까 굉장히 그 추앙받던 한 인물이 한순간에 사기꾼이 돼버리고 셰프도 아닌 사람이 셰프인 척 행세하고 그 점주들 등골 빼먹는 그 악랄한 기업가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모든 현실적인 상황이 딱 지금 드림 시나리오의 그 폴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조금 놀라웠고, 그래서 이 영화의 꿈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뭔가 SNS나 TV나 유튜브나 뭐 이런 전파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지 않는 사람들, 예를 들면 아이돌, 뭐 스타, 뭐 스포츠 스타, 뭐 전치인 등등 해가지고 그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면서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나는 좀 생각을 해봤다.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설명이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, 그래서 영화에서도 꿈을 통해서 갑자기 인플루언서가 된 이 폴이라는 교수를 갑자기 그 스프라이트 광고 모델로 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본주의적 마인드 이런 것도 보여줬고, 이런 게 지금 뭐랄까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마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본다. 그래서 영화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생각해봤는데, 꿈이 전파가 된다는 점과 다수가 어느새 집단이 되어버린다는 점, 이 두 가지가 좀 내가 생각하는 좀 깊이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고, 이 바이럴을 통해서 뭐 SNS라든지 뭐 어떤 뭔가 그 통신 수단을 통해서 이 바이럴이 되면서 집단이 형성이 되고, 집단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 뭐 팬클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,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집단이 형성이 되고, 그 집단의 파워가 좀 어떤 식으로 좀 소비가 되고 또는 또 어떤 방향으로 에너지가 분출이 되는지,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한 영화인 듯하고,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영화 속의 어떤 꿈은 현실에서는 뭐랄까 공간 너머의 어떤 모니터 너머의 세상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, 만약에 현실과 꿈은 그 뭐랄까 두 세계가 어떤 같은 공간에 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, 이 내가 있는 곳과 모니터 저쪽의 세상은 어쨌거나 같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이쪽과 저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. 그러니까 현실과 꿈은 이쪽과 저쪽 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, 뭐, 리얼과 뭐 판타지의 세계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 공간과 저 공간이라고 좀 정의를 내리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본다.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굉장한 독특한 소재를 사용해서 영화를 재밌게 만들었고, 캐서방의 연기력 굉장히 좋았고, 연출도 좋았고, 그 간간히 나오는 몽환적인 분위기도 좋았고, 하지만 뒷부분이
좀 아쉬움을 남은 영화라고 좀 생각이 든다. 그리고 참고로 이 영화는 그 예전에 예전에 2006년도인가 하여튼 뭐 그때 뭐 무슨 메인인데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실제로 뭐 꿈에 남자들이 나타난다고 뭐 진술한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진술했던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뭐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 마케팅 업체의 어떤 조작이었다고 밝혀지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한다. 그래서 이상 끝.